입니다. 구조동력학 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3장 다자유도계입니다. 다자유도계. 반대말, 아, 대칭되는 말은 단자유도계입니다. 자유도가 하나뿐이 없는 거,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그 중에서 3장 1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유진동과 고유치 해석. 예, 자유진동을 통해서 구조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바깥 하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스스로의 성격은 그 친구의 심장 박동수와 그 친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 흥분했을 때는 빨간색이고 냉정할 때는 파란색이 나타나듯이 사람 얼굴에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일 때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부들부들 떨리는 게 나타나고요. 조금 더 차분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차 모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드란 말이 생소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계속 쓰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자유도의 선정과 운동 방정식. 그러면은 다자유도 실제 구조물은 무한대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자유도만 선정하게 되는데요. 글을 그냥 읽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적 해석을 위해서 구조물의 변이 형상을 하나의 형상을 선정한 후 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하나기 때문에 단자유도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실제 구조물의 운동은 변하는 응답이라든가 변이 형상은 하나 이상의 변이 형상을 변이 형상이 필요하고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단자유도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자유도계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입니다. 근데 다자유도계로 모델링을 하면은 많은 자유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자유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요. 물리적으로 응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가 거기 그 공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인 동적 해석의 수행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적인 저지먼트를 위해 가지고 적절한 자유도를 선정해 가지고 해석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는데 자유도를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자유도를 무지 신경 안 쓰고 몇만 자유도 야 내가 이거 어떤 요소로 모델링 했어 막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설계라든가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5층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5층 베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 베이, 각 층당 이렇게 5층이 있고요. 각 층당 기둥이 6개가 있습니다. 층당 기둥이 6개.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 층당 6개의 기둥이 있으므로 어, 절점은 5개 층에 6개 기둥, 끝점 해서 요거 30개의 절점, 노드를 갖게 되고요. 혹은 조인트를 갖게 되고 각 절점당 3개의 자유도, 수직, 수평, 회전을 갖을 경우에 3을 곱해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90개의 자유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손으로 푼다, 검증한다든가 검사할 때 90개의 자유도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물론 몇만 개도 걱정하지 않지만은 컴퓨터를 사용했을 경우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자유도 혹은 에, 거기 너무 그 결과가 많으면은 우리가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보고자 할 때,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지진 하중일 경우에 지진 하중은 수평으로 흔들고요. 그리고 건물이 상대적으로 수평에 대해서 어, 유연도가 클 때, 수평 변이가 크다고 할 때, 수평 변이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이 수직하고 회전 자유도는 포기하고 수평만을 고르고
그 다음에 각 층당 다 6개의 기둥이 있지만은 그 층별 기둥에 해당되는 변이가 서로 비슷하다라고 했으면은 각 층당 하나의 수평 변이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6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등가 기둥, 그 다음에 하나의 자유도, 그 다음에 5개 층 하면 자유도 수를 90개에서 5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동적 해석을 위해서 자유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유도를 물리 자유도가 아니라 이렇게 벡터라든가 이런 일반 좌표계라고 부르거든요. 물리 좌표계와 일반 좌표계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유진동 벡터들을 써가지고 모드 중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강성 행렬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델링은 구조물의 강성 행렬과 질량 행렬은 굉장히 정밀하게 모델링을 할지라도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중요한 모드만을 골라서 즉 뭐 동적 모드는 자유진동 모드 벡터와 리츠 벡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동적 해석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몇만 자유도인데 이런 것을 쓸 경우에서는 뭐 몇 수십 개의 자유도를 써가지고 실질적인 구조물의 몇만 자유도를 썼을 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동적 해석에 사용되는 자유도의 수는 구조 모형의 자유도, 몇만 자유도가 아니라 동적 해석에 포함시킨 자유진동 모드 벡터의 수다라고 해서 만약에 100개의 모드다 그러면 100개의 모드 수가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요거는 실질적인 구조물을 이렇게 5개의 자유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형상을 써가지고 하나의 첫 번째 모드만으로 이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물리 좌표계고요. 요건 일반 좌표계입니다. 제너럴 코디네이트 혹은 피지컬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몇만 자유도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모드 몇백 개의 자유도만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 요 같은 경우 보나 빔 혹은 교량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구조물을 모델링 할 때는 이 경우는 5개 자유도, 실질적으로는 몇만 개의 자유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첫 번째 모드를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했을 때 비슷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자유도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의 자유도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요거를 안 지웠네요.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지우도록 하고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림을 넣다 보니까 위에 걸 카피해서 넣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PDF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조물의 형상은 떨리는 형상은 이러한 모드, 이러한 모드, 이러한 모드들이 합쳐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드가 제일 큰 기여도가 크고 기여도가 그 다음 해가지고 앞에 실제 구조물은 몇만 개의 자유도이지만은 모델링은 이 중에 한 뭐 5-6개만 써도 실제 구조물의 운동과 응답과 비슷한 형상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리니어 모터로 밑에 흔들어 줬을 때 지진을 모사한 거죠. 근데 특정 진동 모드에 가가지고 진동수 어떤 특정한 진동수를 떨어졌을 때 그걸 이제 고유값 이라고 부르는데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는데요. 그 특정 모드 형상에 해당되는 진동수 주기라고 합니다.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심장 박동수. 첫 번째 주기 땐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 바닥점은 안 움직이고 다른 점들은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두 번째 진동에는 이 바닥점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 점이 안 옵니다. 두 개 모드는. 세 번째 모드는 아마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 점, 두 점, 세 점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좌우로 떨리는 형상입니다. 요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기 자유도의 선정에서 자유진동 모드가 뭐냐라고 진동 모드에 맞는 것들을 선정해야 되고요.
이건 진동 모드를 보여주는 유튜브 형상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형상, 움직이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줄의 일반 진동 모드 나타나게 되고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다운로딩 받아서 왔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떨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형상이 보이죠?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죠?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성격이 급한 놈들, 일상에 이렇게 요놈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소리를 좀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떨어지고 첫 번째 모드 떨리는 거 봤죠? 두 번째 모드입니다. 두 번째 모드 요즘은 안 떨리죠? 양쪽은 이렇게 떨리죠. 세 번째 모드입니다. 굉장히 첫 번째 모드보다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보면요.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운데 지점은 밑에 지점은 안쪽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좀 천천히 움직이고요. 두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 앰플리튜드가 6mm란 얘기죠. 굉장히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 모드도 베이스 바이브레이션이 6mm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에가 떨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모드 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나타내기 쉬운데요. 눈으로 보기 쉬운 진동 모드를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 떨어지는데요. 양쪽 여기는 고정을 시켜놓고 한쪽에서 익사이터 진동계를 떨고 있습니다. 떠는데 지금 소리가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특정 진동수에 가면 여기 첫 번째 모드고 두 번째 모드 여기 안 움직이죠. 세 번째 모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안 움직이죠. 이건 네 번째 모드 하나 둘셋넷 아마도 여기서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단자유도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요런 형상인데 단자유도계와 거의 같은 형상인데요. 이때는 행렬이 됩니다.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하는 방법도 단자유도계에서 사용됐던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MCK는 N자유도계일 때 N by N, N행 N열의 행렬들이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n개의 변이 벡터, 하중 벡터도 n개의 벡터입니다. 벡터를 옆으로 썼을 때는 트랜스폼 거기 행과 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0.1의 2절 비감세 자유진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비감세 이 감세가 없다란 얘기인데 무감세가 한자로는 맞을 것 같은데 감세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비감세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진동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구조물이 외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심장박동수, 고유진동수, 구조물의 심장박동수 그게 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 겉모습, 진동 모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비감세 자유진동의 N자유도계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앞에 단자유도계의 운동방정식에 비해서 행렬과 벡터로 나타내져 있는 거죠. 그래서 M by M 벡터,
n by 1 벡터 n by n 행렬 매트릭스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각 행과 열로 이루어졌는데 각 행을 나타내게 되면은 n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쇄항이 없기 때문에 비감쇄 자유진동이라고 불렀고요. 감쇄항이 있으면은 자유진동 하중이 없기 때문에 자유란 말을 썼고요. 감쇄가 없기 때문에 비감쇄라고 썼습니다. 예, 무감쇄 자유진동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예,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런 말이 익숙해졌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변이 벡터를 다음과 같이 변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얘기고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형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고 이 각 위치별로 층별로 그 변이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 위치의 좌표 Z고요. 시간의 좌표, 시간에 따라서 변화일까요? 시간의 좌표 time, T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Z와 T가 서로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콤마 대신에 세미콜론을 찍었습니다. 서로 독립변수라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다. 서로 각각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이의 형상은 이렇게 형상함수 이걸 나중에 가가지고 변이 모드, 진동 모드, 뭐 자유 진동 모드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QT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변이는 이렇게 벡터로 나타냈고요. 시간은 그냥 하나의 스칼라, 하나의 점에서의 그걸로 나타냈습니다. QT. 변이는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형상을 나타냈고요. QT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제 설명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게 빨리 하려고 해도 이 분야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모두 형상은 각 층별로 1층, 2층, 3층, 4층 이거는 인덱스 밑에 지수를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1층, 2층을 1, 2, 3, 4라 나타내고요. 저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1, 2, 3, 4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책들마다 다 다르고요. 이것을 이제 그 열벡터를 행벡터로 나타내고 예, 그 트랜스폼 이렇게 행과 열을 전환하시는 거로 나타냈습니다. K는 K번째 자유도, K층 혹은 K번째 자유도의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방정식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각 위치별로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는 요 각각의 성분들 층별 혹은 자유도별로 그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면은 시간에 관한 것들을 왼쪽에 놓고 형상에 관한 것들을 오른쪽으로 놨을 때 그 비율을 따져서 보면은 요 오메가 자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메가 i의 자승은 항상 양의 정수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메가 i가 무엇이 관데 여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의 함수를 코사인 요게 이탈릭이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건 진폭과 위상각 그 다음에 특정 주기 혹은 진동수 그래서 이 값을 전개시켜서 풀었습니다. 벡터로 행렬식으로 이제 나타내니까 벡터와 행렬을 가지고 나타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됐고요. 다음과 같은 식에서 이게 0이 되려면은 요놈이 0이 되든지 요놈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이 형상, 진동이 떨고 있다니까 이 진동 형상은 어떤 특정 형태로 떨고 있으니까 0이 아니더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요 앞에 놈이 0이 돼야 되고요. 이 앞에 놈이 0이 되려면은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렬식이 0이 되어야 됩니다. 행렬식이 0이 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요 값을 풀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오메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값은 각진동수라고 부르는데요.
오메가 i의 자승을 이제 수학에서는 고유치,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람다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람다를 루트 값을 씌운 것, 즉 오메가 i의 자승을 루트 값을 씌운 걸 가지고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고유 진동수의 역수는 고유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각진동수이기 때문에 이 파이를 나눠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헤르츠 단위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i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기본값이라 그러는데요. 방향별로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 고유 진동수 (fundamental natural frequency)라고 하는데요. 예, 구조물의 변이 형상을 가장 일반적으로 잘 나타내는 고유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가장 작은 고유 진동수, 다른 얘기를 하면 가장 긴 고유 주기를 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를 구하는 것을 고유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치 해석, 고유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오메가 값을 대입시켜 가지고 이 파이 i 값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오메가 값을 알게 된다면은 요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요 비율. 그래서 요 비율에 해당되는 파이 모드 형상을 이거를 자유진동 모드, 진동 모드, 모드 형상이라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모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진동 모드니까요. 뒤에 봤을 때는 이제 리치 모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향후 배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드라고 부르면은 이러한 모드들을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구한 자유진동 모드를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유진동 모드라고 했으니까 하중이 없을 때 하중에 의한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비감세, 무감세니까 일반적으로 감세가 없는 경우 매스와 강성만을 사용해서 구한 모드 형상을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진동 모드는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의 영향을 내전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이 파이 1을 가지고 아무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더라도 파이 2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x좌표하고 y좌표계가 있다고 했을 때 x값을 아무리 지지고 볶는다고 해도 y좌표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y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90도 각도를 90도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뒤에 독립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요런 x'이 있을 때 x'이 더하고 빼고 막 할 때 y에도 영향을 주고 x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x'이란 것은 이게 x와 y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x'은 x와 y의 독립이 아닙니다. 하지만 x와 y는 서로 독립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 각각 구한 진동수별로 구한 형상을 더한 것을 가지고 진동 모드 행렬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 나타내게 되면은 구조물의 변이 형상을 진동 모드 행렬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의 함수를 곱해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 변이 형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난 다음에 우리가 변이 형상을 구할 때 그 u 값을 가정을 했잖아요. 뭐 사인, 코사인을 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q 해가지고 그럼 a 값과 파이 값은 이거는 초기 초기 조건이란 것은 이제 변이와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가속도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초기 조건은 변이와 속도항으로 나타냈습니다. 초기 조건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유값, 변이 응답값을 구할 수가 있다. 참고로 우리가 파이 값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란 것은 곱했을 때 90도이기 때문에 곱하면 빵이 됩니다. 두 값을 곱하면 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좌표, y축에 있는 좌표, 이거는 0,1이죠. x축에 있는 좌표, 1,0이죠. 서로 곱하게 되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곱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예. 90도인 경우에 서로 독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값을 쓰면은 양쪽의 값을 곱해주면은 이 매스에다가 질량에다가 양쪽의 모드 연결을 곱해줬을 때 같은 모드일 경우만 양쪽이 같은 모드일 경우만 그 값이 살아났기 때문에 요게 뮤 i 값하고 카파 i 값은 대각행렬이 됩니다. 대각행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반화된 질량, 일반화된 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델타 ij 값은 대각 성분일 때만, 행렬의 대각 성분일 때만 1을 갖고 나머지 비대각 성분에 대해서는 0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교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generalized 일반화된 강성 행렬, 일반화된 질량 행렬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서로 대각 행렬이 되고요. 왜 일반화된 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물리 좌표계가 있고요. 일반화된 좌표계가 있는데 물리 좌표계는 우리가 층에 따라서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뭐 3m, 6m, 9m 이렇게 나타내는데 일반화된 좌표계란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드 형성별로 첫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뭐 값, 두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Q 값,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보통 일반화된 좌표계, 물리 좌표계 앞에서 모드 영상 구분할 때 했듯이 일반화된 여기 매스 값은 구조물 혹은 요 질량 값은 구조물에 이게 100개 자유도 1000개 자유도면 1000바이 1000, 100바이 100이 되고요. 여기 뮤라는 값은 우리가 사용한 모드의 개수, 우리가 20개의 모드만 사용했다면은 20 by 20, 20행 20열이 됩니다. 규모가 작죠. 대신 또 특히나 대각행렬이에요.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질량과 단자유도계의 문제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우리가 오메가 값을 구할 때 단자유도계에서 루트 k 나누기 m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단자유도계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참조로 어, 그 다자유도계의 문제를 단자유도계로 여러 개의 단자유도계로 모드 영상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단자유도계의 문제 뭐 만 바이 만이라는 문제 만 개의 자유도에 가진 문제를 20개의 모드 영상만 사용된다면은 20개의 단자유도계의 문제를 풀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20개를 푸느냐 아니면 만 곱하기 만을 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계산 양을 절감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산의 정도도 얼추 비슷해 99% 이상 공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계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자유진동 모드는 이렇게 양쪽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뭐 값이 살아남긴 하지만은 질량 값이 2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 값을 우리가 보통 모드 형상이란 것은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첫 번째 모드 형상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모드 형상은 건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1로 쳤으면은 요게 1이다. 이걸 10이라고 쳤으면은 크기를 여기가 10이다 라고 해서 상대적인 좌표 값의 상대적인 크기 값만 나타낼 뿐이지 이게 뭐 1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뭐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드에서 이게 100이면은 여기가 50 뭐 이런 상대적인 크기만 나타내지 실질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거기 정교화 시키려고 스탠다드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질량 값을 1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정규 모드라고 부릅니다. 질량을 1로 만든 정규 모드. 다른 값은 얘기하자면은 각 모드 형사를 곱했는데 나오는 그 다이고널 대각행렬의 성분이 1이다. 그러려면은 원래 구했던 모드 형상에다가 뒤에 이렇게 요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값을 위의 식에다 대입시켜 주게 되면은 질량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하고 파이, 바하고 요거는 질량을 1로 만든 그러니까 일반화된 질량을 1로 만든 정규화된 모드고요. 이건 일반 동적 모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요 값을 곱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가 않다. 정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면서 정보가 상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